간 청소 과정이 힘드신 분들은 자, 당뇨 암 환자가 꼭 봐야 할 대체법이 있는데 간 청소하는 동안 두통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미 6일 동안 사과 주스를 드시면서 이 당관 폐색이 되어 있는 분들이 당관을 확장시킬 때 막 두통이 너무 심하게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두통이나 속이 울렁울렁 돼서 계속 구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과 주스 하루에 300ml짜리를 1리터를 마시는데 300ml짜리를 3번 마시는데 오전에 마시면서 벌써 속이 울렁울렁 돼서 막 넘어오시는 분들, 그럴 때 어떻게 응급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간 청소하실 때 첫째, 사과 주스로 이 당간을 확장시키는 걸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과 주스가 먹기 어렵다면 순수한 사과산 가루, 사실 암 환자나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가 있는 분들은 사과 주스 100% 착즙을 해놓은 걸 드실 때 당이 일시적으로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 환자들은 당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죠. 암세포가 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게도 이 과당은 처음에는 수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도 좀 지나면 떨어지긴 하나,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어떻게 하냐면 사과산 가루를 먹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들은 사과산 가루를 녹여서 물에다가 그냥 드시면 좀 울렁울렁 되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나 이 자몽 주스에 갈아서 드린 거고, 사과산이나 또는 크랜베리 주스로 이 뭡니까 이게 질이나 칸디다 질염만 있다고 크랜베리 주스를 방광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크랜베리를 주스를 많이 드시는데 첨가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과산 가루를 드셔도 되고 크랜베리 주스를 드시면 사과 주스보다는 이게 드시기가 그렇게 좀 이렇게 너무 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과 주스를 못 드시는 분들은 사과산 가루를 물에 용해해서 드셔도 되고, 주스에 용해해서 드셔도 되고, 또는 크랜베리 주스로 대체하셔서 하루씩, 하루는 사과 주스, 아니면 하루는 사과산 가루, 하루는 크랜베리 주스, 이렇게 교대로 드시면 6일 동안 담석이 부드럽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담즙관을 통해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사과 주스에 들어있는 이 사과산은 정체되어 있는 담즙의 일부를 용해시키면서 담석 딱딱하게 굳어있는 돌들을 부드럽게 녹여내요. 그래서 크랜베리 주스를 써도 되고, 사과산 가루를 활용하셔도 되고, 사과 주스에 거부감이 없는 분들은 사과 주스를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앱솜 솔트를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앱솜 솔트 드시면 막 울렁울렁 돼서 구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앱솜 솔트에 알러지가 있거나 먹는 게 어렵다면 앱솜 솔트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구연산 마그네슘은 이제 약국에도 많이 파니까 셀라인 렉저티브 같은 그거와 함께 구연산 마그네슘을 활용하셔도 상당히 부드럽게 담석을 녹여서 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또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다양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리브 오일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알러지가 있으실 때는 마카다미아 오일이나 또는 저온 압착한 포도씨유나 해바라기 씨유, 이게 저온 압착한 거여야 돼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저온 압착 오일을 대신 사용하는데, 까놀라유, 유전자가 조작되어 있는 까놀라유 기름은 쓰시면 안 되고, 콩기름도 안 되고, 가공유도 안 됩니다. 반드시 순수하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마카다미아 오일이나 해바라기 씨, 포도씨유, 저온 압착한 것들을 쓰시면 이제 담즙관을 확장시켜 아주 부드럽게 배출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전 담낭을 잘랐는데요, 이런 분들도 고민되죠. 담낭을 잘랐는데 무슨 담석을 어떻게 녹이죠? 담낭을 자르면 담석이 안 생기는 줄 아세요. 오히려 담낭이 담즙 분배를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독소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밀크시슬을 담낭 절제하신 분들은 달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낭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담낭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담낭 질환을 앓고 있거나 담낭이 이미 제거된 경우에는 간 청소하시기에 앞서서 2, 3주 동안 크랜베리 주스를 미리 복용하셔도 돼요. 아니면 사과 주스를 계속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담낭을 절제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담즙 보충제 다이자이저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분들은 밀크시슬을 계속 드시면 담석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겠죠. 결석이나 담석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담즙 보충제가 일반적으로 드시는 거는 소의 담즙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가급적이면 밀크시슬을 계속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아세틸 시스테인 가운데 있는 간 청소할 때 요 약을 그냥 계속 뭐 한 개씩 허브처럼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담즙 보충제는 소의 담즙을 함유하기 때문에 담낭이 제거된 경우에는 음식물의 적절한 소화에 필요한 그 담즙을 분비를 못하기 때문에 담즙 촉진제를 따로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간 기능이 약하시거나 또는 담낭 절제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담즙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밀크시슬을 이제 거의
뭐 암 환자들은 간 기능 때문에 어차피 드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밀크시슬 글루타티온 전구체가 잘 나오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밀크시슬을 계속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 청소할 때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사과 주스를 써서 안 되는 분이 있는데 당뇨병이나 저혈당이 있거나 또는 칸디다 진균 감염이 되어 있거나 암 환자들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을 때 유기산이 많은 그 과일이 들어가면 속이 뒤집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과 주스를 분말 형태의 사과산으로 대체하셔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저희 간 청소하실 때 사과산 가루로 많이 하죠. 그런데 사과산 캡슐을 쓰시면 혼합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쓰시지 말고 특히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반드시 피하시고 섭취 전에 사과산을 적절히 용해시켜서 드시는 게 좋고 사과산 2분의 1 작은 수저에서 한 큰술을 상온의 물 1리터에다가 사과산 가루 얼마나 넣어요? 한 큰술이나 반 큰술 정도를 넣어서 녹여서 그렇게 드시면 사과 주스 대용으로 대체하시면 이제 담석이 부드럽게 녹아지는 거고 이게 안 되면 크랜베리 주스를 쓰셔도 되고 사과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120ml의 물에다가 120ml의 주스를 6일 동안 쉐킷쉐킷 흔들어서 하루에 4번 정도 드시면 사과 주스 하루는 사과 주스 하루는 크랜베리 주스 이렇게 교대로 하셔도 돼요. 아니면 매일 크랜베리 주스를 쓰셔도 되고 그래서 간 청소 전에 2, 3주 동안 매일 크랜베리 주스를 드시면은 담낭을 절제하신 분들은 더더욱이 효과적이고요. 담즙 분비가 안 되신 분들 그래서 요렇게 크랜베리 주스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사과산 가루를 계속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사과 주스를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암 환자들이나 당뇨병이 있거나 칸디다증이 있는 분들은 요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은 사과탄손 식초를 이제 주방에서 쓰셨는데 요건 잘 쓰셔야 돼요. 물 한 컵에 난GMO 유기농으로 된 사과탄산 식초를 쓰실 때 물 한 컵에 사과탄산 식초 한두 큰술을 6일 동안 하루 4컵씩 근데 요걸 드실 때 치아가 많이 변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치아가 치질이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 사과탄산 식초를 쓰시고 나면 치아를 잘 헹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알려드렸는데 간 청소 후에 며칠 동안 두통이나 메스꺼움이 있는 분들은 간 청소할 때는 견과류나 지방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 높이는 음식도 드시면 안 되고 그래서 왜 간 청소하는데 계속 두통이 있거나 속이 울렁울렁대고 미식미식거리냐 지시사항을 어겨서 그래요. 너무 과식을 하거나 간 청소 마친 후에도 담속이 계속 간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돌들에 의해서 배출된 독소가 다시 이 순환계로 들어가서 장관순환이 막 뒤집어져서 쉽게 말하면 개가 토하는 것을 먹느라 역류하는 거예요. 역류 증세가 오면 이렇게 두통이 오고 속이 울렁울렁 됩니다. 그럴 때는 사과 주스를 120ml 정도에 7일 동안 계속 드세요. 다시 간 청소할 때 처음처럼 계속 드시면 이 불쾌감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 마시면 사과 주스가 아침 식사 1시간 30분 전에 마시는 게 좋고 늦게 나오는 모든 돌들을 다 치워서 반복적으로 대장 세척을 해주면 이제 이 두통이나 메스꺼움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려드렸을 때 신장을 청소할 때 여러분들이 이온수를 드시라고 했죠. 이온화된 물, 뜨거운 물, 팔팔 끓인 물. 그래서 조직을 청소하는 이온화된 물을 드시면 하루에 이게 몸에 있는 독소를 녹이기 위해서 하루에 6컵에서 8컵의 생수를 드시는 것 외에 신장 청소할 때 이온화된 물을 드시는 게 이 몸의 신장을 여과시킬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중국 분들이 굉장히 뭐랄까 석회화된 물을 많이 마심에도 불구하고 중국 분들이 이렇게 담석이나 결석 때문에 고생을 덜 하시는 이유가 이온화된 물을 많이 먹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맨날 물을 팔팔 끓여서 먹잖아요. 물을 팔팔 끓일 때 이제 이온수가 되는데 이 이온화된 물을 순환하는 독소 제거에 도움이 되고 이온화된 물을 담은 보온병에 생강 한 조각을 넣어서 드시면 울렁증이 싹 없어집니다. 구역질이 금세 멎어버려요. 그리고 하루에 카모마일 차 우리 이제 미국에 가면 이제 우리가 카모마일 차를 쉽게 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순수한 카모마일 차를 2-3잔 정도 드시면 신경 안정제로도 카모마일이 도움이 되지만 그 분색이에요. 담석 결석을 녹이는 분색이에요. 그래서 카모마일 차를 2-3잔 마시면 소화기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카모마일은 석회화된 돌을 부수는 훌륭한 분쇄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장에 결석이 많거나 간에 담낭에 돌이 많으신 분들은 카모마일 차를 아주 순수한 100% 카모마일 차를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근데 또 앞에 모든 절차를 충실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다면 이거 간청소에서 합병증 생기고 몸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래요.
드물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밤에 토하거나 울렁울렁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 현상은 어떤 증세냐면 담낭이 담즙과 담석을 힘으로 배출해서 담즙의 오일을 위장 속으로 다시 밀어내서 역류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간의 담즙과 결합한 오일이 위장 쪽으로 올라오면 속이 울렁울렁되고 메스꺼웠고 이 경우에 돌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라 신장에 결석이 많은 분들은 신장 청소하기 전에 막 떼굴떼굴 굴르죠. 아기 날 때처럼 구로할 때처럼 아파요. 그래서 미리미리 신장 청소, 간 청소를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건 이제 가벼운 진통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응급 처방이 몇 초 안에 메스꺼움을 멈추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염산 베타인 하나를 여러분들이 구하기는 어렵지만 알로에베라 주스는 집집마다 있는 분들이 많고 페퍼민트 오일을 소화제로 드시는 분들 많아요. 담즙 분비 안 되시는 분들은 페퍼민트 오일을 늘 달고 사셔도 돼요. 소화제의 주성분이 페퍼민트를 쓰는 제약회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산제를 계속 드시다 보면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기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로마 테라피를 하실 때 저는 페퍼민트 오일이 제 책상에 꼭 있는 이유가 제가 늘 앉아서 계속 과로하고 논문 쓰고 연구하고 막 이러다 보니 환자들 상담하고 그래서 제가 페퍼민트 오일을 자주 마셔요. 물에다가 페퍼민트를 넣어서. 그러면 위가 약하시고 이런 분들이 위에 염증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 증세가 있는 분들도 페퍼민트 오일이나 또는 알로에베라 주스 2큰술을 드시면 울렁증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구토하거나 울렁울렁 되시는 분들 어떻게 해라? 페퍼민트 오일을 하시면 응급처치로 알로에베라 주스 2큰술을 먹거나 페퍼민트 오일을 활용하시면 울렁증이 싹 없어진다. 식도 가렵근이 다치기 때문에 오일 혼합물이 식도로 올라가지 못하면서 이제 메스꺼움이 싹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우분들은요 위나 식도에 그 역류하는 증세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페퍼민트 오일을 늘 물에 조금씩 넣어서 드셔도 유칼립투스 오일도 도움이 되고 페퍼민트 오일은 이런 위에 그 역류 증세를 많이 안정이 시킵니다. 그런데 간 청소를 했는데도 담석이 안 나와요. 돌이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단간 폐색이 너무 심할 때 이럴 수가 있고 잘못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간 청소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두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담석의 구조가 너무 담석이 너무나 오랫동안 석회화가 돼 있으면 간내 단간 폐색이 너무 심해서 왜 미국에서 우리 2달 전에 약사분 오셔가지고 2번 간 청소 연달아 하고 나니까 첫 번째는 물설사로 쭉쭉 나오고 두 번째 완전히 덩어리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간내 단간 폐색이 너무 심하면 첫 번째 간 청소 시도할 때 사과 주스가 충분히 부드럽게 녹이지 못한 거예요. 예, 이때는 돌이 나오기 전에 2-3번의 간 청소를 계속 연달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담석이 많이 용해가 되고 아니면 처음은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정통적인 방법을 한 이후에 이틀 동안 구강관장을 해서 장세척을 하고 그 이후에 이걸 연달아 드시면 나머지 잔여 이 담석들이 다 녹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2-3번의 간 청소를 연달아 하시면 담당에 석회화된 담석이 있으면 담석 분쇄기로 알려진 창카 피에드라 허브라고 하는 스페인어로 돌을 깨는 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를 근데 여러분들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캐모마일 차를 드셔도 되지만 그 정도로 폐색된 게 안 뚫리는 분들은 2번, 3번 간 청소를 연달아 하시거나 마지막 날 거 있죠. 6일 동안 사과 주스 먹는 거 그거를 조금 더 길게 하신 다음에 하시거나 아니면 마지막 날 앱섬 솔트를 4번 먹는 거를 한 번 더 연달아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면 간 청소 이후에 연달아서 요거 이제 간 해독하는 이 아세틸 시스테인 성분하고 이 밀크시슬이 많이 용해되어 있는 요걸로 간을 해독하는 걸 연달아 드시면 잔여물들, 담석 찌끄러기들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 그다음에 다음번 간 청소하기 전에 최소한 2-3주 동안 매일 3번씩 창카 피에드라 추출물 20방울을 물과 함께 복용하시는 방법도 도움이 되고 카모마일 차를 하루에 2-3잔 정도 계속 마시게 되면 석회화된 돌을 굉장히 빨리 부드럽게 용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데운 사과 탄산 식초를 1000조각에 이렇게 적셔요. 그 다음에 이제 누워서 20-30분 동안 간과 담낭 부위에 이 사과 탄산 식초를 데워갖고 붙여요. 그러면 담석이 굉장히 빨리 녹습니다. 그래서 간 청소 때 간과 담낭을 지원하고 더 많은 돌의 배출을 이끌 수도 있고 사과탄산 식초 대신에 따뜻한 피마자유를 활용을 하셔도 도움이 되고 지역이 다 틀리고 사용법이 다 틀려서 제가 여러 경우의 수를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도 저도 복잡하시면 이거 5단계 해독 차례대로 하시면 돼요. 가장 안전한 거는. 예, 그 다음에 불쾌한 간 청소 반응은 되게 어저께도 간 청소 이거 안드레아스 모리츠를 1년에 3주마다 하신대요. 근데 이제 갑상선에 기능부전이 와 있어요. 합병이 온 거예요. 잘 못하셔서 그래요.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이걸 제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쾌한 간 청소 반응은 대개 3일이나 6일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이 불쾌한 반응들은 특별히 뜨거운 이온화된 물을 사용하는 조직 세척 방법을 활용하시면 장이 세척이 되면서 대장이 깨끗해서 관장하시면서 이온수를 계속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 외에 간 청소하는 7일 동안 매일 아침 식사 15, 30분 전에 희석하지 않은 무가당 레몬 주스를 3큰술씩 드시거나 아니면 아로마 오일에서 레몬 오일 있잖아요. 예, 그거를 여러 방울을 떨어뜨려서 계속 드시는 방법도 담낭을 자극해서 그래서요 밀크시스라고 비타민C를 계속 드시고 레몬 여러분 난지모 그 레몬 파우더 있잖아요. 비타민C 가루 그걸로 드시기도 하고 관장을 해내시면 이게 남아있는 찌꺼기들 잔여물들을 싹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그대로 계속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차례대로 하시면 예, 이 잔여물들이 없기 때문에 크게 고생하실 일들이 없는데 밖에서 이제 제대로 습득을 못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준비 과정에서 한 가지라도 누락하거나 복용량이나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아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대장 청소를 안 하고 간 청소만 딸랑 먼저 하시면은 담석이 잘 나오지 않고 노폐물과 가스의 역류가 적절한 담즙 분비를 줄여주고 오일 혼합물이 위장관을 통해서 쉽게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간 청소 전에 간 청소 후에 반드시 대장을 먼저 청소해야 돼요. 1단계부터 차례대로 안 하신 분들이라면 간 청소만 딸랑하고 싶으실 때 반드시 간 청소 전에 대장 청소하고 간 청소 후에 대장 청소하고 그 다음에 간 세척까지 다 하셔야지 합병증이 안 생긴다. 변비가 심한 분은 간 청소하는 동안 담낭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약사분이요. 대장 폐색이 너무 심해서 변을 2, 3일 간격으로 한번 겨우 보시고 그래서 얼굴에 트러블이 많고 그래서 담석이 너무 많아서 담낭 절제하라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오셔서 하고 갔더니 완전히 이제 다 뚫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간 청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변비가 심해서 장폐색이 심한 분들은 간 청소 동안 담낭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장 청소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는 실제 간 청소 당일에 대장을 청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신 것처럼 합병증 없이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다시 갑상선에 디스펑션이 오지 않고 온 장기로 떠돌아다니면서 석회화되지 않게 하려면 1단계 대장을 청소하고 2단계 기생충하고 3단계 신장 청소하고 4단계 간 청소하고 5단계 혈액혈관 림프 청소를 하시면 큰 부작용 합병증이 없이 아주 건강하게 여러분은 온 몸을 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내 몸 해독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